네, 개념원리 수학상 수업합니다. 오늘 하는 건 46쪽 할 거예요. 46쪽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걸 하는데 그 수학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조금 뭐 할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지금 오늘 설명하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그 개념은 사실 몇 개 없는데 이 개념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학적 응용력이 없으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념 설명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면 보통 여기를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개념을 몰라요.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막상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46쪽, 47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설명 내용을 좀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여기를 좀 정독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배울 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이 나머지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뭐를 하는 뭐 방법?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앞으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딱 한 상황에서만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단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정리를 좀 해주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이 fx라는 식을 x-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몇 차게요? 1차. 최악이죠. 1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차예요? 상수항이죠. 정신 차려요. 그래서 rx가 아니라서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를 검산식을 한번 세워볼까? fx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적을 때는 내가 먼저 나누려는 수를 먼저 적으세요. 그 다음이 몫이고 그 다음이 나머지야. 그래서 rx라고 안 적는다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없애려면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집어넣을게. 그럼 x에 1을 집어넣은 결과는 이 나머지는 뭐랑 같냐? 여기에 1 집어넣으니까 f1이랑 같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f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까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뭘까? 그렇지? f2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머지 정리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fx는 x에 대한 식이에요. f2는 뭐야? 그렇지? 2를 대입한 값이다. 숫자라고. 이걸 식처럼 보면 안 돼.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숫자. 그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나머지를 구하는 이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fx가 만약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뿌리야. 내가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그 나머지는 얼마일까?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게 나머지 정리야.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이지.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야. 이해했니? 야, 그러면 fx를 2x 마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그렇지. f2분의 3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 우린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fx를 얘로 나눈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그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서 나온 게 나머지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니네가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정리에서 그 오늘 배우는 나머지 정리 이쪽은 다 검산식을 세워서 풀 거야. 단 1차식으로 나와서 나온 경우는 굳이 검산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fx를 x마일로 나눈 나머지는 라고 하면 그걸 f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써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고 단 주의사항 정리를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때는 검산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단 문제에서 지금 내가 몫에다가 이름을 다 QX라고 붙이고 있지. 이건 약간 국룰이다.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런데 니네 문제를 앞으로 볼 건데 문제에서 이때의 몫을 QX라 한다란 언급은 없어.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몫을 QX라 한다 라는 언급이 있을 수 있거든. 그때는 검산식으로 푼다. 그게 문제 풀이법이야.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를 지금은 니네가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문제 풀 때 정리가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는 그냥 식을 적고 볼 건데 검산식을 안 쓰고 적고 볼 건데 검산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나머지 정리만 연습을 하고 다시 인수 정리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뒤쪽을 잠깐만 볼까? 자, 48쪽 한번 보자. 48쪽에 54번 fx를 1번 x마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때는 x에 얼마 집어넣는다고? 1 집어넣으면 돼. 2번은? 마이 집어넣으면 돼. 3번은? 3 집어넣으면 돼. 4번은? 3 집어넣으면 돼. 55에 1번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2번은? 마 3분의 2 집어넣으면 돼. 3번은? 마 2분의 3 집어넣으면 돼. 4번은? 3분의 4 집어넣으면 되죠. 48쪽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한번 보자.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좀 적어서 쓰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문제 이렇게 시가 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지. 그럴 땐 니네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F1이라고. 그럼 이때는 보자마자 F1이 1이다. 먼저 쓰고 보라고. 검산식 세우지 말고. 이해해서? 두 번째,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쓴다고? f마이 라고 쓰는데 f마이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니네가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만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굳이 검산식까지 갈 필요 없다고. 야, 그러면 f1이 1이다를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겠어? 네. 그치? 그럼 구한 a를 다시 대입해서 f마이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푸는 게
니네가 힌트와 내가 구할 거 얘네들을 먼저 구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할지를 정리를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 문제의 힌트는 F1은 1이다였어. 이 문제에서 구할 건 F마이였어. 그런 것만 잘 구분해서 적으면 일단 웬만한 간단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래. 그러면 이때는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없어도 니네가 그냥 이름을 F라고 붙여버려. FX라고. 이거야.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F2. 그럼 F2는 얼마니? 12야. 그런데 이 F2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8, 4A, 2B, 4는 10이라고. 두 번째, 얘가 fx인데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쓴다고? f마일이라고 적는다고. 그럼 f마일은 마일 집어넣어. 얼마래? 6이래. 그럼 이 상태에서 a, b 구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쉽죠? 다음 유형 보자. 다음 유형 보기 전에 일단 49쪽을 한번 봐. 현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 다음 유형은 2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 유형은 3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 필수 예제 7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외워야 한다. 자, 일단 fx를 x마이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래. 어떻게 적을까? f2는 5. 이거 먼저 적어. 두 번째, fx를 x마 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9다. 어떻게 적을까?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적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fx를 x마이, x마 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검산식을 한번 세워볼까? fx를 x마이, x마 3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할 때 몫은 아까도 말했지만 몫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qx라 이름을 붙일 거예요.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붙일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 여기서는 rx라고 붙이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붙일 거야. 자, 2차식으로 나누었네. 나머지는 몇 차일까? 2차로 나누었네. 나머지는 몇 차일까? 1차지. 이렇게 2차로 나눈 나머지 문제의 나머지는 1차야. 이럴 땐 앞으로 나머지를 ax 뿔 b라 붙일 거다. 이름을. 1차식이니까 1차식을 대표하는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a랑 b를 구할 거야. 야, 근데 a랑 b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줬어. 힌트를 왜 줬냐면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 qx를 없앨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야. qx랑 관련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조금 더 생각이 나아가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문제는 qx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qx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래야 좀 쉽게 풀 수 있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몫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그 힌트는 다이렉트로 알려주던지 숨겨줘. 그걸 니네가 찾는 연습을 좀 해야 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F2는 사라지지. 여긴 2A 뿔 B라고 쓸 수 있죠? 뿔 B이고 그 값이 얼마? 5가 되네요. 3 집어넣어. F3은 집어넣으면 3A 뿔 B고 그 값이 9래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무조건 뒤는 B로 나오잖아. 빼버려 그냥. 빼서 A 구하고 B 구하면 돼. 이해했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푼다고? 연립해가지고가 아니지. 그건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푼다고? 둘 다. 아, 그치. 몫을 없애는 거보다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를 1차식으로 표현한다. 부터 시작하는 거야. 1차식으로 표현한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몫을 없애는 거고 연립방정식인 거야. 메인 아이디어는 나머지는 1차다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으로 한 문제 더 있구나. 다음 문제 한번 볼까?
패턴은 비슷해. 다만 힌트를 숨겨놨어. 얘네들은 다. fx를 예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래? 어떻게 쓴다고? 그렇지. 그 다음 예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일이면 f는 마일. 자, 이거 적어두고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거는 되게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복잡하다고 쫄 필요가 없어. 문제 푸는 건 동일해. 똑같이 적어. 내가 구할 거는 얘는 센스 있게 인수분해하자.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거야. 몫은 qx라 이름을 붙여. 나머지는 몇 차니?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고? 그렇죠. ax 뿔 b라고 둘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a, b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할까? x에 2 대입해.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x에 2를 대입하잖아. 그럴 때는 여기 존재하는 모든 x에 다 2를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계산을 해야 돼. 4 빼기 2 뿔 1. 3이지. 3f2. 3이 아닌가? 맞지? 3f2는 여기 사라지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2a 뿔 b. 이렇게 적어야만 해. 여기가 좀 이해되니? 그럼 이게 얼마야? 2a 뿔 b가? 3이 아니지. 여기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 이 는 9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아까랑 조금 뭐가 달라진지 눈치를 좀 채야 된다. 두 번째, x에 마이 집어넣자. 마이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얼마니? 7이지? 7f 마이는 또 사라지지? 집어넣으면 마이 a 뿔 b지. 그건 얼마일까? 마7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표현법이고 우린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 거야. 흐름을 좀 알겠지? 이게 두 번째 유형이야.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3차로 나눈 나머지. 이게 제일 어려워. 되게 신기하게도 이거는, 이 유형은 문제 푸는 방법은 하나야. 하나인데 그 하나의 방법을 한 사람이 보통 시험 보기 전까지 뻥 안 치고 진짜 한 10번은 질문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10번은 질문한다고.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야.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근처에 학교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10개 학교에서 매년 5개 학교가 시험에 나와. 이 문제가 숫자만 바뀌고 그냥 유형이 나온다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는 예측 가능해. 그러면 애들이 다 맞을 것 같지? 정답률도 50%야. 그만큼 너희가 헷갈리고 헷갈리는 유형이라고. 그래서 나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은 이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 근데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 이해 안 되면 외워버려. 어쩔 수 없어. 일단 외우고 외운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민하자고. 이게 나쁜 방법인 건 아는데 한 번에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워. 그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그냥 고민해. 왜 이게 이런 식이 될지를.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할 게 fx를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힌트로 하나 나왔어. 그리고 얘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얘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돼. 자, 우리가 구할 걸 설명을 할게. 우리는 fx를 이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그러면 몫은 qx라 이름을 붙일게. 야,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 나머지는 2차식이야. 그런데 주의사항, 나머지는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라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할 것 같지. 그러면 미지수가 3개지. 힌트는 2개야. 이 문제는 못 풀어. 그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여기는 니네가 2차로 나눌 때는 ax 뿔 b라고 두고 풀었잖아. 3차로 나눌 때는 이렇게 두지 마. 두는 순간 골 때린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지 않고 식을 변형해서 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할게. 왜냐하면 두면은 이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푸는 애들이 꼭 있다고. 여기서는 그냥 나머지를 잘 모르니까 rx라고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만 하자. 얘는 2차식이네.
자, 그러면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 일단 첫 번째 힌트. fx를, 적기가 어려워서 한글로 적게. fx를 얘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언급이 돼 있어. 그게 3x 뿔이야. 그런데 여기서 좀 뭔가 보이는 게 있어. 여기가 여기에 있네. 거의 다 이런 꼴이야. 두 번째, fx를 얘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있어. 그건 어떻게 적는다고? 그치, f마일은 3. 요 힌트가 있다. 요 상황에서 풀 거야. 풀어볼게.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자, 일단은 이걸 풀기 전에 설명 하나를 해줄게. 최대한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푸는 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자, 27이라는 수가 있어. 27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 5야. 최악이네. 나머지는 2지. 얘는 진짜 나머지야.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나머지의 특징은 숫자로 나눌 때 나머지의 특징은 내가 나누려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해. 식에서는 차수가 낮아야 되고 숫자에서는 그 숫자만 작으면 돼. 그리고 자연수여야 돼. 그런데 내가 몫을 멍청이야. 4라고 한 거야. 그러면 20이네? 나머지가 7이지. 이거는 뭐 나머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잘못 나눈 거지. 이 잘못 나눈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덜 나눈 거야. 덜 나눴거든. 그러면 이 덜 나눈 애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게? 내가 덜 나눈 애를 원래 나누려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 나머지는 덜 나눠서 나온 이거 나머지 가짜 나머지라고 하면 얘를 다시 원래 나누려는 수로 나누면 무조건 진짜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숫자의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런데 이 숫자의 패턴은 식에서도 성립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3차로 나눈 게 3차는 차수가 크지. 약간 좀 러프하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나눠서 내가 좀 큰 틀에서 나눈 나머지가 얘야. 그런데 내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애 중 얘 2차지 좀 더 좁아. 디테일이야. 내가 얘를 디테일하게 나누잖아? 그러면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항상 얘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은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증명은 세로셈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 fx를 내가 문제에서 얘를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잖아. 그래서 2차로 나눠버릴 거야.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식에서의 나눗셈은 다 머리만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얘랑 머리를 맞춰야 되니까 몫은 이거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는 x마1 제곱 x 뿔1 qx가 되겠지. 그런데 얘는 2차식이잖아. 그럼 이 2차식을 얘로 나눌 수 있지. 얘도 따로 또 나누는 거야. 그러면 2차로 나오니까 나오는 게 상수거든? 그 상수를 내 맘대로 그냥 a라 적을게.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애가 a의 x마1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걸 계산을 때렸다고 하자.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뭐냐? 문제에서 얘로 나오는 나머지가 얘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2차의 나머지가 있었어. rx라는 식을. rx라는 식에서 얘를 뺀 게 얘야. 그래서 rx는 만약 내가 얘를 나눠 x마1의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몫은 상수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언급한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아까 내가 말한 덜 나눈 애를 한 번 더 나오면 진짜 나머지가 나온다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3차로 나눈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해서 풀 거야. 자, 식 변형은 이렇게 한다. 일단 여기가 3차라는 걸 알아. 칸을 비워둘게. 그런데 이 3차의 나머지를 여기에 있는
더 디테일한 애로 나눈다고 치면 이 3차의 나머지를 x마 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치면 그때의 몫은 2차를 2차로 나눴으니 상수고 나머지는 무조건 얘다로 바꿔 적을 거라고. 그렇게 검산식을 바꿔 적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미지수는 ax 제곱 뿔 bx 뿔 c 3개였어. 3개의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었네. 그러면 구할 수 있겠지. 아직 안 쓴 힌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a를 구할까? 그치? f 마일이 3이지. 그 마일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f 마일을 집어넣으면 x 마일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사라지지. 그리고 이 마일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a 하고 마일 2, 3이지. 그래서 a가 1인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결론 a가 1이니까 여기에 1 대입해서 얘를 전개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가 된다. 3차로 나눈 나머지는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식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식 변형의 과정은 일단 외울 때는 똑같이 생긴 애가 있지?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은 상수, 나머지는 얘다. 꼴로 만들라고. 그런데 그게 성립하게 되는 건 내가 두 가지로 설명했어. 하나는 그 숫자에 빗대서 설명했지? 숫자에 빗대서는 이 개념인 거야. 27을 5로 나눴더니 5고 나머지가 2였다 했지. 얘가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나머지. 그런데 덜 나눴네. 이거였지. 얘가 더 차수가 크네.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까 그 여기 RX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걔를 더 디테일하게 나누니 진짜 나머지가 나왔다. 의 개념으로 식 변형해 주는 게 그 목표고, 이걸 니네가 나 진짜 이해해서 풀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니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게 내 생각에 나도 여러 가지 설명법을 다 찾아봤어. 그런데 어떤 설명 중에서 이게 제일 나아. 세로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래서 헷갈리면 이 세로셈으로 식 세워서라도 풀어. 그래서 이게 너희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야. 여기를 ax 제곱뿔 bx 뿔 c로 두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 풀려면 나중에 풀 수는 있어. 너희가 수투까지 배우면 미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풀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쉽게 풀리진 않아. 그러니 지금 푸는 방법을 니네가 좀 캐치를 해서 식 변형만 좀 잘 해봐.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자, 그러면 밑에는 62번 잠깐만 볼까? 그러면 62번, 63번 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fx를 일단 제일 마지막 줄을 먼저 보는 거야. fx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2차식이야. 일단 이 큰 틀을 세워. 그런데 이 2차식을 만약 얘 있지. 얘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거라는 거다. 세로셈을 검산식으로 세우는 거야. 나눈다. 그러면 몫은 상수고 그때의 나머지는 무조건 얘라고. 제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머지를 얘로 나누면 몫은 상수, 나머지는 fx를 얘로 나눌 때 나머지다. 이렇게 식만 세우면 숫자 집어넣어서 풀 수 있다고.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문제 풀 때는 되게 짧아져. 이렇게만 풀어. 유형은 이게 끝이야. 다 이렇게 풀어. 첫 문제를 주든 만 문제를 주든 다 이렇게 풀어. 그래서 이건 니네가 연습을 좀 해봐. 그 유형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51쪽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가 3차로 나눈 나머지까지가 기본적인 그냥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고, 여기에 약간 응용 버전이 필수예제 90이에요. 여기도 그럼 계속 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9번 문제를 일단 좀 보면 fx를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저거일 때 우리가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 문제야. 그러면 얘는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2x 3이라는 식을 x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몫을 qx라 이름을 붙일게. 여긴 아까도 말했지만
검산식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긴 하다.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난 세운 거야. 나머지는 몇 차일 것 같아? 상수겠지? 나의 목표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얘를 구하려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복잡하더라도 얘로 나눈 나머지는 x에 얘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x에 얘 한번 집어넣을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f1이지. f1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다. 고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f1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고. 그럼 f1을 구하기 위한 힌트는 위에 제시됐지. 얘는 2차식이니까 검산식 한번 세워볼게. 그런데 이 fx는 얘로 나눈데 그럼 센스 있게 인수분 해버리자. 목숨 모르니까 qx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 qx랑 이 qx는 사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지의 식이야. 원래 그래서 이름까지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그리고 나머지가 3x 마 1에. 야,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f1이라고 f1을 어떻게 구할까?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대입하면 사라질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준다고. 그럼 f1은 얼마야? 1이지. 사라지고 1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1이구나. 이게 이 유형이에요. 그럼 이 유형의 문제 풀이법은 내가 구하는 게 뭐인지 구체화 시키세요. 얘를 구하기 위한 힌트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내가 찾아버리면 돼요. 자, 다음 유형. 지금까지 풀던 문제랑 다른 유형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풀던 문제는 몫을 qx다 한다라는 말이 없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몫을 qx라 하재.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지? 이럴 때는 qx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차로 나눈 나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꼭 검산식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준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나머지 정리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면은 검산식을 세울 필요 없이 풀어도 되는데 몫을 qx라 이름을 붙인다. 평소랑 다르게 얘를 이름을 붙일 때는 qx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자, 그러면 검산식 한번 세워볼게. fx를 x마 2로 나눌 때 몫이 qx야.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5래. 일단 이거까지 세웠지? 그런데 이 qx를 x 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래. 이건 어떻게 적게? q마 3은 3이다 로 적으면 돼. 그냥 앞에 fx에서 q로 바뀐 것 뿐이잖아. 얘를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는다고. 야, 여기는 몫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평소 풀듯이 푸는 거야. 이름만 좀 달라졌다 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fx를 x 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fx를 x 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쓰냐고. f마 3이지. 우리의 목표는 f마 3 구하기야. f마 3은 어떻게 구할 거 같니? x에 마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f 마 3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x에 마 3 집어넣어봐. 마 5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q마 3 뿔 5가 돼. 평소 문제랑 다른 거 얘는 안 사라져.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알려줬다. q마 3이 3인 거. 그럼 q마 3이 3이래?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 10이지. 그래서 우리는 f마 3이 마 10인 걸 구할 수 있어서 나온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해.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qx라는 말이 있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다시 앞쪽을 좀 잠깐만 볼까? 47쪽에 보면은 인수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인수정리는 인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인수가 뭐니? 인수가 뭐냐면 어떤 수를 어떤 것을 곱을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만약에 16이라는 수가 있어. 16은 1 곱하기 16으로 나타낼 수 있고 2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고 뭐 4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어떤 것을 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것을 인수라고 한다. 어떤 걸 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인수라고 해. 그럼 인수 정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fx라는 식을 x마이로 나누었대. 그러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0이야. 그럼 나머지가 없지. 이건 마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인수정리가 된 격이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이렇게 되는 인수를 찾는 방법을 인수정리라고 한다. 그럼 인수정리는 fa가 만약 0이야. fa가 0이라는 말은 fx를 x마 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뜻이야. fa가 0이면, 즉 fx를 x마 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fx는 x마 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fx를 f2가 0이야. 그러면 fx는 x마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뒤가 뭐 qx 어쩌고저쩌고가 된다고. 나머지가 0이니까. f2가 0이야. 집어넣어서 2가 돼서 0이 되려면 얘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인수정리야. 그럼 나머지 정리랑 같은 개념이다. 나머지가 0이면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사용하진 않고 언제 사용하냐? 다음 챕터에 배우는 인수분해에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가 0이면 인수로 가지고 있다. 딱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돼. QX도 인수예요. QX도 인수지. 그렇지. 전체도 인수고 1도 인수고.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정리랑 결이 똑같아. 다만 나머지가 0일 땐 인수로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1번 한번 볼까? 문제풀이는 나머지 정의처럼 푼다. 요 다항식을 fx라 이름 붙일게. 요 다항식을 이 다항식은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대.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f2가 0이란 뜻이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뜻이라서. 자, fx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대. 그 말이 또 f3은 0이란 뜻이라고.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뜻이라서. 그러면 f2가 0이고 f3이 0이니까 어떻게 풀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근데 연립해서 푸는 건 조금 바보 같은 풀이일 수도 있다. 영리한 사람은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예측해버려. 이 fx는 x마이랑 x마3을 인수로 가지고 있대. 그럼 식이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예측할 수 있겠니? 여기 최고차계수 얼마일 것 같아? 그치. 여기는 어차피 1차지. 3x야. 상수항이 12가 되려면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해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a, b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차피 a, b를 구하려면 전개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어찌됐든 fx를 이렇게 예측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결이 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하세요. 자, 필수예제 12. 자, 그렇다면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a, b 구하세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야. 얘를 fx라고 해. 얘 둘이 곱한 거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 말은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f1은 얼마란 뜻일까? 0. f1은 0이고 f는 0이란 뜻이다. 이거 이용해서 a, b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영리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기도 하냐?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대.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최고차계수가 얼마일 것 같아? 그치. 1이라서 x가 오겠지? 상수항은? 뿌리. 그렇지. 해서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인수정리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랑 결이 같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3쪽까지 내용이고요. 여러분은 이거랑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꼼꼼히 좀 풀면서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개념은 사실 몇 개는 없어. 나머지는 다 유형 접근하는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만 다 이해하면 뒤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검산식 세워두고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배울 때 개념 확실하게 익혀두고 다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그 방법만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고민한 상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